청춘의 꽃이라 불리는 여드름. 하지만 최근에는 성인 여드름 환자도 급격히 늘고 있다. 이제는 피부도 경쟁력인 시대. 울긋불긋한 흉터까지 생기는 여드름은 현대인들에게 또 하나의 스트레스다. 새로 만나는 사람 만날 때 좀 꺼리는 쉽게 다가가기 좀 피부가 심할 때는, 특히 여자들끼리 만날 때는 피부 얘기 많이 하니까요. 그때는 내가 더 심하거나 돋보이거나 하면 집중이 나한테 되니까 그럴 때 더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피부의 불청객, 여드름. 여드름은 한 번 생기고 나면 좀처럼 낫지 않는 병이라고 하는데 예방에서 치료까지 여드름의 모든 것을 해부한다. 톡톡TV 닥터, 오늘 이 시간에는 꽃잎의 산 한의원 송영길 원장과 함께 깨끗한 피부를 만드는 여드름의 한방 치료법에 대해 알아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톡톡TV 닥터의 이민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심세영입니다. 네. 첫인상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라는 말이 있죠. 네. 이 첫인상은 불과 5초 이내에 결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결정되는 첫인상이 그 사람의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70%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제가 한 설문조사 결과를 봤더니 네. 87%가 넘는 면접관들이 첫인상이 좋은 사람에게 후한 가산점을 줬다고 해요. 네. 그만큼 이 첫인상이 참 중요한 시대겠죠. 네. 그렇게 5초 안에 결정된 첫인상이 바뀌려면요, 3개월에서 또는 평생을 못 바꿀 수도 있다고 해요. 네. 그렇다면 좋은 첫인상을 가지려면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훤칠한 외모, 그리고 키가 아닐까요? 네, 외모나 키도 중요하지만 요즘 또 피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노년층에서 또 젊은층까지 다양하게 피부 관리 요즘 많이들 받고 계신데요. 피부의 불청객 여드름 있죠. 그렇죠. 오늘은 톡톡TV 닥터 시간에 여드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한의학교 송중기 씨죠. 예. 꽃잎 예산 한의원 송영길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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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제가 제주도 한의학교 송중기라고 표현했는데 좀 마음에 드시나요? 네, 과찬이십니다. 네, 저희가 좀 훈훈하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 여드름을요, 청춘의 꽃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이게 좀 맞는 표현인가요? 이런 꽃은 좀 안 났으면 좋겠는데. 예. 네, 예전부터 이제 2차 성징이 되면서 사춘기가 발현이 되면 아무래도 성호르몬이 분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이제 여드름이 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그 사춘기의 연령대의 학생들이 여드름이 나는 경우는 또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그 뭐 유전적인 원인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뭐 소결이 많다든지 그리고 식습관이 잘못되는 경우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우리 청춘의 다이아몬드 또는 청춘의 꽃이 될 수 있지만 그 꽃은 안 피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네. 그러면 여드름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 건가요? 네, 모형을 보면서 설명을 좀 네.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이 모공에 보여지는 모습, 여기가 피지선이라는 데인데요. 네. 여기 피지선으로부터 이제 분비되는 피지가 피부를 윤기 있게 하고 그리고 살균 작용도 하면서 중요한 비타민 D의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하지만 어떤 외부적이든 내부적인 원인에 의해서 여기 피지선이 과잉 배출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여기 그림과 같이 모공이 막혀버리는 모공 과각화 현상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 여드름균이 살 수 있는 이 환경을 잘 이제 조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여드름균이 아크네스균이라는 이 균이 여기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이런 이제 여드름 발생의 기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드름이 단지 피부만에 나타나는 증상은 아니고요. 그 원인이 몸속 내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것이 거의 뭐 치료의 절반은 담당하게 됩니다. 네. 원장님, 방금 여드름의 원인을 파악하면 절반은 성공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여드름의 원인은 뭘까요? 네, 여드름은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으로 나누는데요. 네. 여기 도표에서 보시다는 바와 같이 어떤 황사라든지 습한, 무더운 여름 등의 어떤 그 발병을 하기가 쉽고 네. 그리고 자가 압출과 같은 무리한 자극이 또 오히려 여드름을 더 상당 부분 진행하게 만듭니다. 네. 그리고 화장품, 잘못된 자기가 맞지 않는 화장품 등의 어떤 그 화학 물질을 통해서도 여드름이
뾰루지라고 하죠. 음. 발생될 네. 수 있습니다. 유전적인 경향이 한 20%에서 한 30% 정도는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이 있으면 내부적인 요인도 있겠네요. 네, 내부적인 요인은 이 열이라고 하죠. 상열 하안에 의한 허열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스트레스에 의한 부분들,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 그로 인해서 이제 위장의 기능이 저하되어서 생기죠. 그리고 수면의 부족, 그리고 성인형 여드름에서 잘 나타나는 위장과 자궁의 기능 저하 등이 이제 내부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하나하나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열이 여드름의 내부적인 요인인가요?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이 상열 하안의 모습에서 주로 이제 그 열이 발생된다고 보는데요. 횡격막 이상으로는 열이 이제 많고 복부나 하지 쪽에는 혈류가 떨어져서 좀 차가워져 있는 그런 형태를에서 보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실열이 아니죠. 진짜 열이 많아서 생긴 여드름이 아니라 허열, 가짜 열이 이 상부 쪽으로 올리는 그런 상태가 이제 여드름의 전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열이 어떻게 해서 발생됐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드름의 원인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요. 주로 이제 스트레스가 가장 총체적인 네. 원인이 됩니다. 그렇죠. 네, 뭐 어떤 질병이든지 만병의 원인이라고 하지만 여드름에 있어서의 그 심리적인 우울증, 이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모공이 막히게 되는 상황이 그 심리적으로 뭔가 우라통이 터지고 답답한 요 상황과 상당히 연관이 되거든요. 그리고 보고에 의하면 그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면 피지의 분비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서 곧 여드름의 발생 상황을 촉진시킨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드름 스트레스로 인해서 밤 늦게 자게 되고 잠이 안 오고 그러면서 야식과 친구들을 만나서 네. 술을 먹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여드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가장 총체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는 잘못된 식습관인데요. 어떤 식습관이 주로 여드름을 유발하나요? 일단 장의 기능이, 위장의 기능이 많이 기능이 저하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산균과 유익균이, 그러니까 유해균과 유산균의 어떤 이 균형이 장에서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네. 뭐 나랑 맞지 않는 식습관을 가져간 거죠. 뭐 하다못해 뭐 그 위장의 기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치킨과 특히 요즘에 우유가 문제가 됩니다. 우유가 뭐 성장이라든지 뭐 여러모로 칼슘 보충에 상당히 좋은 음식이지만 또 이 동양인들에게 락토즈 인톨런스라고 하는 유당 불내성 때문에 상당히 피부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유가 또 피부병의 네네. 원인이 되네요. 그래서 네. 우유가 문제가 되겠고, 그리고 유제품들 무엇보다도 뭐 치킨이나 돼지고기 같은 기름진 음식이 좀 큰 원인이 됩니다. 네. 네. 자, 네 번째는 수면 부족인데요. 아무래도 잠을 많이 못 자면 피부에도 안 좋겠죠? 네, 미는 잠꾸러기라는 예, 피부 미는 그래서 잠꾸러기인 경우가 맞습니다. 네. 맞는데 우리가 MT를 가서 잠을 못 잤다. 물론 뭐 음주도 좀 했겠지만 그런 경우에 아침에 일어나면 다음날 아침에 번들번들거리면서 피지가 과잉 배출되는 경우를 보거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이 여드름이 수면의 어떤 부족 그리고 수면 시간대가 늦어지는 경우가 피지 분비를 조절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나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위장과 자궁의 기능 저하가 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이제 이런 경우는 성인형 여드름, 즉 뭐 20대가 지나서 발병하는 여드름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존이라고 해서 턱 쪽과 그리고 이 볼 쪽의 옆쪽으로 이렇게 나는 게 좀 특징인데요. 네. 여성의 경우에는 자궁의 기능 저하, 특히 생리전 증후군과 네. 관련이 좀 있습니다. 자궁 기능과 관련이 있고요.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이 장, 뭐 과민성 대장이라든지 뭐 그런 이 장 기능과 아주 관련이 높은데 예를 들어서 이 위장과 자궁이라는 거는 이 하초의 신체 하부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 노폐물을 담당을 하게 되는데 그런 노폐물들의 배설의 통로가 막혔을 때 그런 것들이 그 얼굴로 표현된다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꼭 오염된 가죽공에 비유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의 경우에는 월에 한 번씩 생리를 하게 되고 빠져나가게 되고, 우리 남자들의 경우에는 장 쪽에 그 장내 독소가 이제 피부에 트러블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통로가 원활하지 못 막혀 있으면 아무래도 그 들어가는 관문맥을 통해서 들어가는 혈류가
탁해지게 되죠. 네. 그게 심장과 폐를 통해서 피부로 모세혈관으로 가는 그 혈류가 탁해지기 때문에 성인형 여드름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드름이 생기는 이제 요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또 이제 선생님 몸의 상태에 따라서 여드름이 나는 부위도 또 다르다고요? 어떻게 네. 다른가요? 네, 아까 설명드렸던 이 부분을 좀 활용을 좀 하겠는데요. 네. 이런 블랙헤드와 그리고 화이트헤드, 특히 이제 이 까맣게 보여지는 모습 있죠. 코 같은 부위에. 네. 그리고 화이트헤드, 농이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모르게 볼록볼록 올라온, 붉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경우가 주로 T존이라고 해서 사춘기 때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여드름에 이제 나게 되죠. 그래서 코 주변에는 이제 블랙헤드, 까무잡잡하게 되고 이 위쪽에는 이제 하얗게 올록볼록 도돌돌 올라오는 그 경우 구진성 여드름이 이제 이마 쪽에서 올라오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그리고 간의 심폐의 열이 화가 이제 올랐을 때 그렇게 한의학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꼭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지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볼 쪽으로 내려오면 아무래도 위장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장의 기능의 어떤 저하와 관련이 있는데 주로 거기는 이제 화농성으로 많이 나타나죠. 그리고 올라와서 색소 침착이나 흉터를 좀 남기가 쉽잖아요. 딱 봤을 때. 네. 그래서 볼에 난 여드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색소 침착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이렇게 화농이 되어서 농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예, 이 유존이라고 해서 특히 입 주위와 이 턱 주변에 그 여드름이 있는데, 특히 네. 입 주위 같은 경우는 이 생리전 증후군, 특히 여성의 생리와 호르몬에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로 이제 뾰루지의 형태, 생리 전에 내가 좀 막 식욕이 당기고 그러면서 뾰루지가 나면서 변과 어떤 심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는 유존의 이 턱 아래쪽의 여드름은 농도 크게 생기고 그리고 결절형으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흉터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뿌리가 깊고 크기 때문에 흉터나 색소 침착을 남기기가 쉽습니다. 이런 화농성 형태보다도 훨씬 더 크고 이 깊은 형태로 나타나죠. 네, 얼굴에 이제 여드름이 어디 나느냐에 따라서 내 몸 상태가 어디가 안 좋은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드름이 생기면요, 정말 짜고 싶잖아요. 참을 수가 없거든요. 또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짜게 되는데 네. 안 좋겠죠? 네, 아무래도 이 손톱을 긁게 되면 보통 쥐어 짜죠. 이렇게 긁어버리죠. 그쵸. 그런 못 형태면 참죠. 이 모공의 어떤 이 염증이 난 형태와는 전혀 상관없이 떼버리기 때문에 그 자국이나 흉터로까지 이제 되죠. 그 순간을 못 참아서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염증이 있는 경우에 손을 대면 2차 감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죠. 아까 네. 외부적인 원인은 이제 나왔습니다. 네. 잠깐 올라온 이 여드름이 주로 이제 완벽주의적인 기질, 예? 얼굴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쓰면서 그런 분들은 이걸 봐주지를 못하거든요. 네. 냅둬야 되나요? 냅두면 그나마 색소 침착 정도 생기지 흉터가 아. 생기지나 파이지는 않기 때문에 예. 가만히 놔두되 이제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일 겁니다. 네. 제가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거울을 안 보는 거거든요. 사실 거울을 제일 보면은 좋네요. 자꾸 이제 긁어내게 되니까 네. 거울을 안 보는데, 예전에는 이제 여드름 치료하려면 보통 피부과를 많이 갔는데 요즘은 한의원도 많이 찾는다고 들었어요. 그럼 여드름 치료에 있어서 양의학과 한의학의 차이가 있나요? 근데 요즘 이제 여드름으로 한의원을 많이들 찾으시는데요. 주로 서양의학에서는 그 원인을 그리고 이 현상 자체가 피부 자체에 이제 국한해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부의 피지를 억제시키는 방법, 그리고 그 모공을 좀 레이저를 통해서 태워버리는 방법을 이제 위주로 가고요. 저희 한의학으로 봤을 때는 이 여드름은 몸속 내부의 이 오장육부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 피부로 발현됐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근본 원인적인 부분을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어떤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문제점, 건강상의 문제점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체질 개선 위주의 자연주의 치료법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체질 개선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우리가 뭐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소양인이라고 하는 그런 체질이 아니고요. 사상의학에서 말하는 체질이 아니라 우리 예방의학의 측면, 즉 나랑 맞지 않은 음식이라든지 나랑 맞지 않는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하면 좀 교정을 시켜서 스스로가 이 치유의 과정으로 가는 그 피부의 어떤 뭐 이 치료 방법도 중요하겠지만 이 여드름이 왜 이제 낫느냐에 주안점을 맞춰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사실 여드름 치료법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데, 사실 여드름 하면은 피부과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한방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 저희 본원에서 시행하는 네. 이 한방 치료의 4대 원칙이 있습니다. 예. 예, 체질 개선 한약과, 그리고 진정 압출 관리, 그리고 미세약 조침, 네. 그리고 뭐 천연 약초 필링이라고 하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만 내원하시기 때문에 집에서 하는 홈케어, 보윤진, 보윤미라는 홈케어를 네. 가지고 이 네 가지가 종합적으로 이제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체질 개선 한약. 아무래도 이제 좀 몸 상태를 좀 좋게 만드는 그런 치료겠죠? 네, 맞습니다. 그 여드름의 내부적인 원인이 되는 뭐 스트레스와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가져가는데요. 주로 이제 자율신경에 의해서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부교감신경이 저하되어 있는, 특히 소화기와 생식기 등이 떨어져 있을 때 여드름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옆에서 보강을 해주고,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간과 장이 상당히 탁해져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독 프로그램을 네. 통해서 좀 이 정화시켜주는 그런 이제 내용이 체질 개선 한약이 되겠습니다. 어떤 좀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 방법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진정 압출 관리입니다. 이거 어떤 치료 방법인가요? 아까 체질 개선 한약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 더 이상 올라오지 않는 상황을 만들기 위한 거라면, 지금은 이미 올라와 있는 네. 이 여드름을 이제 바깥구기를 비유를 하자면 잡초나 아니면 그 자갈 등을 걸러내는 작업을. 네,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 피부에 어떤 진정을 시키면서 항소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세 번째 방법은 미세 약초침이 있습니다. 이제 네. 침을 맞는 거군요.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침과는 좀 틀리고요. 예. 어떤 산호침이라고 해서 미세한 산호 분말을 가지고 그런 어떤 여드름에 좋은 솔루션을 배합해서 이게 러빙하는, 이게 문지르는 방법이거든요. 침을 놓는 게 아니고? 예, 여기서는 이렇게 침으로 나왔는데 실제로 문지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뭐 100마이크로, 200마이크로 정도 되는 이 침이 표피가 있으면 표피의 기저층까지, 즉 표피가 있고 진피가 있고 뒤에 뭐 밑에 이제 피하지방이 있고 한데, 가장 얇은 그 표피가 한 2mm 정도의 명암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긁히면 피가 나는 부위가 진피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냥 우리가 껍질이라고 하는 부위가 한 2mm 정도의 그 명암 두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침투를 해서 한번 이렇게 바깥구기를 할 때 한번 걸러내 주는 거죠. 아마 스케일링 스크럽을 해주는 건가요? 스크럽. 그런 네. 개념이긴 한데, 그러니까 천연 약초 필링과 네. 관련이 그런 개념과 거의 유사합니다. 좀 아프지 않은가요? 지금 시술할 때는 좀 아프긴 한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선 재생이 됩니다. 밑에서 자극을 통해서 재생이 돼서 탈락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미 올라와 있는 염증, 뭐 면포성이든 아니면 염증성이든 그 여드름이 진정이 빨리 되는 효과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파도 보통 참으시더라고요. 네. 네. 다음은 보윤진 보윤미 홈케어입니다. 이거 뭘까요? 네. 이 지금 홈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본원에서만 사용하는 건데요. 예. 주로 자라의 등껍질이라고 어. 별갑이라고 하는데, 별갑이 그 자라는 물 밑에서 살잖아요. 물에서 살죠. 그래서 자음, 음기를 데워주고 자명, 양기를 떠 있는 화를 내려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진정 소염 효과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런 자라 등껍질을 이용해서, 별갑을 이용해서 주된 약재가 그거고, 피부에 우방자 금은화라고 해서 그런 약재들이 배합이 되어서 밤낮으로 이게 세안을 한 이후에 뿌리고 바르는 그런 이 홈케어입니다. 물론 피지가 너무 과잉 피지가 분비되는 경우에는 그 유황 성분의 홈케어를 쓰기도 합니다. 네.
이런 치료를 받은 후에는 무엇보다도 이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보통 이런 치료 받은 후에는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주로 치료받은 이후에는 아까 식습관의 어떤 교정이나 생활습관의 교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 없어져서 여드름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보통 밑에서 올라와서 이 피부의 교체 주기가 한 28일에서 35일 정도가 되는데, 그런 교체 주기를 한 3번 정도를 거치면서 여드름이 이제 진정이 되었는지를 판정을 하게 됩니다. 판명을 하게 되고, 그런 이 3개월이 지나고 12주 정도의 기간이 치료 기간인데, 지나고 나서 최소한 12주에서 한 6개월 정도는, 3개월, 6개월 정도는 그거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유지의 포커스는 뭐냐면 그 생활 습관의 개선입니다. 이미 염증 그 불균형적인 부분을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교정이 제일 중요하겠고, 그러면서 이 잘못된 세안제, 특히 이 3중 세안을 해버리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너무 피지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서 뽀득뽀득 씻는데, 그거는 오히려 수분의 부족을 가져오기 때문에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면서 예민한 피부로서 또다시 여드름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좀 이제 조심하셔야 되겠고, 아까 말했듯이 그 미스트, 특히 유분이 많다고 수분까지도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미스트를 통해서 이 수분 공급을 충분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또 여성의 경우에는 화장이 아무래도 좀 이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좀 두껍고 시간도 좀 길고 좀 강한 걸 쓰게 되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 가볍고 최소한의 시간을 가져가는 그 화장법이 오히려 여드름 피부에는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보통 여드름은 성장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한가요? 네, 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 습관의 교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맵고 자극적인 음식, 그리고 튀기거나 기름진 육류 등의 음식,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을 좀 금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식을 피하고, 다이어트를 할 경우 영양 불균형 상태가 오기 때문에 오히려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좀 방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되 충분한 수면을 통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평상시에 진한 화장을 조금 자제하시고, 클렌징의 경우에도 오일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클렌징 오일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는 삼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피지 제거 효과가 있는 세안제로 세안을 하면서 비듬이 없도록 머리를 감도록 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여드름을 만지거나 함부로 짜지 말도록 하고요. 골프를 치시면서 장기간 이 자외선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결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자외선 차단을 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이나 미네랄, 비타민 등을 이제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음식이 이제 아무래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여드름에 특별히 뭐 좋은 음식은 어떤 것들인가요? 네, 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상추와 도라지, 토마토, 애호박 등이 되겠는데요.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음식 말고도 네. 여러 가지 좋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꼽은 이유는 특히 이제 도라지의 경우는 그 우리 한의학적으로 배농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제 종기라든지 아니면 이런 화농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배농을 통해서 그 상처를 치유를 촉진하는 그런 되게 좋은 약입니다. 우리 용각산이라고 하죠. 네. 목에 염증이 생겼을 때 이 도라지가 주약이거든요. 아주 많거든요. 그걸 갈아서 그 도라지 길경이라는 약재를 이제 쓰게 됩니다. 그만큼 이 농을 잘 배출하기 때문에 이 여드름에는 상당히 제일 핵심적으로 좋은 음식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피지 분비도 조절을 하게 되죠. 그리고 토마토의 경우에는 뭐 비타민 C, 비타민 A 뭐 이렇게 풍부해서 블랙헤드에 좋은 그런 음식으로 이제 정평이 나 있는데요. 클렌징에도 이제 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애호박은 독특하게도 이 애호박의 경우에는 이 비타민 C, 비타민 A 똑같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데 이 기름을 볶아서 먹으면 이 카로틴의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또 피부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애호박을 볶아서 이렇게 드시는 그런 이 반찬이 도움이 되고요. 상추는 굳이 뭐 상추도 그렇지만 이 야채 자체가 네. 식이섬유와 이 미네랄, 그죠? 비타민이 풍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피부 미백에 효과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꼽아본 게 육류 드실 때 상추를 좀 싸서 드시라고 이렇게 뭐 깻잎도 좋겠지만 상추를 이렇게 제가 여드름에 좋은 음식으로 제가 꼽아봤습니다. 네. 예.
네, 이렇게 여드름의 원인과 한방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원장님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여드름은 단지 청춘의 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얼굴이 가장 중요한 이 꽃다운 시기에 그 심리적인 위축과 그리고 자신감이 결여되는 이 상황인데요. 그로 인해서 반드시 치료해야 될 이제 질환으로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드름 치료에 있어서는 단지 피부에만 주안점을 두어서는 안 되고요. 몸속 내부의 원인을 찾아서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시는 게 이 깨끗한 피부를 만든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드름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꽃잎 위에선 한의원 송영길 원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 영화 관상이 인기였는데요. 이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의 운명이 깃들여 있다, 이런 이야기였죠. 글쎄요, 내 얼굴에 자신이 생기면 자신감도 생기고 또 자주 웃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처럼 좋은 운명을 가져오는 게 아닐까요? 오늘 톡톡TV 닥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톡톡TV 닥터는 여러분들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